여러분, 지금 아무 증상 없으신가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과 한 조각 혹은 사과즙 한 팩, 몸에 좋다 믿고 드시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그 사과가 보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건강하게 먹을수록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콩팥이 보내는 경고 3가지, 그리고 안심하고 먹는 방법까지. 저는 거창한 말보다 진료실에서 반복되는 같은 실수를 막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습관 중 하나가 밤에 콩팥을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건강을 위해 사과 한 쪽 드셨습니까?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 사과가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만 믿고 매일 습관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습관이 나이든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과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의 신장 상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방식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나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안타까운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알려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부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작은 혈당 변동과 전해질 변화도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미세한 손상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가 콩팥에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3가지와 콩팥을 지키면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혹사시키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왜 60세 이후의 식습관이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콩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숨을 쉬며 들어오는 미세한 독소까지 걸러내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20대에는 100점 만점이던 기능이 40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60대에 이르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진해서 괜찮다던데요? 라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은 혈관 손상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수십만 개 존재하는데 이곳이 바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사구체가 한번 굳거나 손상되면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과 3개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과 반쪽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변했는데 습관이 그대로라면 그 차이가 바로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붓기, 거품료, 피로감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왜 좋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믿는 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선물로 받은 사과즙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아침 공복에 한 팩씩 드십니다. 씹기 불편하니 즙이 더 좋다, 흡수가 잘 되니 더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계시지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콩팥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과를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콩팥도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순간 그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사과는 순식간에 고농축 당분 덩어리로 변합니다. 액체 상태의 과당은 10분도 되지 않아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동시에 콩팥은 끈적해진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미세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반복되면 사구체는 서서히 굳어갑니다. 한 번 굳은 사구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당의 대사 과정입니다. 사과즙 속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요산을 생성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산 결정은 콩팥에 침착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이라면 그 부담은 훨씬 큽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탄산음료는 절대 안 마셨습니다, 과일즙만 마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콩팥 입장에서는 설탕이든 과당이든 처리해야 할 부담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마시는 한 팩이 콩팥에는 폭풍처럼 밀려오는 당분의 파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형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무심코 드시는 그 습관, 바로 그것이 밤새 콩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저녁에 먹는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고 입이 심심해서 반쪽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콩팥에게 밤은 유일한 회복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혈압은 낮 동안보다 10% 이상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콩팥 속 미세혈관이 하루 종일 받았던 압력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과 속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은 낮에는 장을 청소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발효가 쉽게 일어납니다.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창하며 숙면이 방해됩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야간 비하강 혈압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필터를 쉬게 해야 하는데 사과 한 조각 때문에 계속 고압의 물이 흘러드는 상황입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밤새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단백뇨가 나타나고 미세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굳어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 사과는 혈당 변동과 혈압 변동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약이 되던 음식이 밤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에 따라 식습관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이 심심하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콩팥이 밤에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사과는 해가 떠 있을 때, 몸이 활발히 움직일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시간도 먹는 형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껍질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껍질째 먹어야 영양이 풍부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완전히 안전한 재배 환경일 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과는 유통 과정에서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 식용 왁스 코팅을 합니다. 또한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라고 관리됩니다. 젊고 건강한 간과 콩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이상 사용해온 간과 콩팥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과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쉽게 배출되던 미량의 화학물질도 고령의 몸에서는 조금씩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왁스층 아래에 남아있는 잔류 성분은 물로 간단히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껍질을 씹는 순간 그 물질들은 위장으로 들어가 간을 거쳐 결국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간이 처리하지 못한 잔여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사구체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노화된 필터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셈입니다. 저는 60대 이후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100% 무농약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껍질을 깎으십시오. 껍질 속 항산화 성분은 다른 채소와 과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손상된 콩팥 기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경고를 확인했습니다. 사과즙, 저녁 사과, 그리고 껍질째 먹는 습관. 이 3가지만 조심해도 콩팥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사과를 전혀 다른 결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콩팥 수치를 안정시킨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건강전도사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요가를 하셨고 고기와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유기농 식재료만 고집하셨고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는 만성 신부전 3기였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제가 이런 병을 얻었습니까? 저는 그분의 식단 일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껍질째 사과 1개, 운동 후 갈증 해소를 위해 사과즙 2팩.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건강 식단이었지만 68세의 콩팥에는 매일 반복되는 부담이었습니다. 운동 후 땀을 흘린 상태에서 고농축 사과즙을 마시면 탈수 상태의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혈관은 압박을 받고 콩팥은 급격히 올라간 당분과 요산을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껍질에 남은 미세한 잔류 물질까지 더해지면 작은 손상이 반복됩니다. 김 여사님은 열심히 관리했지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후 식습관을 조정했고 몇 달 뒤 단백뇨순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 만에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콩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더 악화되는 속도는 분명히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건강을 챙긴다고 노력하는데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방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과를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열입니다. 사과를 생으로 먹는 대신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사과를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항산화 성분은 가열 후 체내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사과를 차가운 성질로 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양기가 약해지고 특히 콩팥의 기운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이때 차가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기능 저하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열을 하면 성질이 중화되어 위장과 콩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가열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팩틴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화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산미가 줄어들어 위 자극도 감소합니다. 위장이 편해야 콩팥도 편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혈액을 통해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 반쪽을 한 입 크기로 썰어 15분 정도 찌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소량 더해 보십시오. 계피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뜻한 성질이 위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잘게 부순 호두 2알을 얹으십시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따뜻한 사과찜을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차갑게 위를 자극하는 생사과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속이 편안하고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도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무엇보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콩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야생 그대로를 밀어넣는 대신 몸이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해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단 3일만 따라하면 되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일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비움의 날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구석에 쌓여있는 사과즙, 과일 농축액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병원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물 이외의 과일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 하루만으로도 콩팥은 오랜만에 깊은 휴식을 얻게 됩니다. 둘째 날은 바꿈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 뒤 말씀드린 사과찜을 천천히 드십시오. 꼭꼭 씹으십시오. 침속 효소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화 보조제입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의 깊게 느껴보십시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살펴보십시오. 거품이 줄었는지, 색이 맑아졌는지, 몸에 부기가 덜한지 스스로 관찰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것이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반쪽 이하로 과하지 않게 드신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또 전자레인지로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리법이 아니라 차가운 성질을 줄이고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단, 현재 투석 중이시거나 칼륨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치료를 돕는 수단이지 치료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애쓰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작은 배려를 시작하십시오. 사과 하나도 내 몸에 맞게 먹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방식만 바꾸십시오.
콩팥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조용히 보답합니다.